네, 안녕하세요. 안양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사업 뉴스아고라에 참여해주신 청소년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뉴스아고라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워크숍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는 오늘 뉴스아고라 워크숍의 진행을 맡게 된 안양시 청소년재단 손준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주 우레 같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친구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어떤 활동을 진행하거나 얘기를 나누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도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감격스럽습니다. 네, 오늘 워크숍은 먼저 최대호 안양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뉴스아고라 사업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드린 후에 다음 여러분들의 정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특강을 함께 듣고 우리 잠깐 청년교육 영상을 시청한 후에 사전에 구성된 분야에 따라 분야별 멘토링을 진행한 다음에 워크숍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대호 안양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해 많이 속상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이 젊은 활력이 넘치는 청소년기에 제한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많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세상에서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감염병 예방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번에 아픈 경험이 또 다른 사회적 질서와 가치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청소년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아고라는 교통, 안전, 인권, 노동, 복지, 교육, 환경, 기타 등 8개 분야의 청소년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제안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안양시를 포함 전국의 6개 시에서만 하는 사업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이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어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여러분이 꿈꾸는 안양, 젊은 안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뉴스아고라 사업에 대한 안내를 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여해주신 뉴스아고라 사업은 안양시와 안양시 청소년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정책을 직접 제안해보는 그런 경험을 줌으로써 우리 안양시의 청소년 여러분들의 정책 참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뉴스아고라 사업은 올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드린 사전 교육 영상과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책 제안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오늘부터 최종 원서를 제출하는 9월 5일까지 전문 멘토 선생님과의 멘토링으로 여러분들의 정책을 다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후 제출한 최종 원서를 바탕으로 9월 26일 진행되는 토론회와 10월에 진행되는 정책 투표를 통해서 안양시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 5가지, 가장 원하는 정책 5개를 선정한 후에 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며 올해 활동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저희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중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궁금증이 있으신 친구들은 채팅창, 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프로그램이 오늘 워크숍이 끝나고 취합을 했다가 동시에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아실 수 있었을까요? 예,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이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안양시의 모든 청소년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이런 정책 제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와 안양시 청소년 재단도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리가 안 들리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본인 그 음소가 되어 있는지 오디오 참가를 누른 다음에 음소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혹시 오디오 참가가 안 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을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의 청소년 정책 제안 사례와 정책 기본 교육으로 구성된 정책 특강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올해 유스아고라 전문가 멘토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임세은 멘토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친구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환영의 박수를 쳐주신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 청소년 참여활동 유스 아고라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활동 및 안내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안양시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이셨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네. 우리 채팅방에 그러면 자랑스럽게 자기 이름들을 한 번씩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셨는지 제가 좀 한번 보고 같이 소통하면서 대화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활발하게 채팅창에 답변 올려주신 내용들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체인지 메이커라는 정체성을 좀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안양시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체인지 메이커로서 활동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뮤니코라는 단체에서 교육 사업을 맡고 있는 대표직을 갖고 있는데요. 함께 나누어 같이 다 참여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공동체로서 저도 한 몫으로서 여러분들 동행하면서 안내를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는데요. 능력 있고 과연 책임 있는 시민 의식은 나이가 18세에 이르렀다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일까요? 맞다, 아니다. 한번 답변 올려봐 주시겠어요? 18세에 이르렀다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능력 있고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겠는지 각자 한번 요소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고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교육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능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그야말로 기회가 중요합니다. 앞에 보시면 참여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할 때 넘겨주시겠어요? 민주사회의 유능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유니세프 세계 아동 현황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안양시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민주사회의 유능한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연 지금 학교 안팎에 다양한 우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같이 분석해보고 그것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데까지 몰입해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가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들의 삶 전방 위에 무엇을 주도하고 있나요? YM 저스티스도 출석해 주셨고 로고스도 출석해 주셨고 다양한 분들이 출석해 주셨는데 이 두 키워드 알아맞혀 보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들의 삶 전방위에 무엇을 주도하고 있다. 바로 비읍, 희응. 초성 퀴즈 바로 또 답을 공개해 주셨네요.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신 우리 안양 여상고의 임나정 친구 감사합니다. 변화를 주고하고 있다면 이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잠시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뒷장 넘겨주시면 세상은 땡땡한다. 곧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체감하고 있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들을 해야지만 크고 작은 무엇이 생길까요? 바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정체성으로서 이 변화를 마주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고민이 들 텐데 마하트마 간디의 한 문장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보기를 바라는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불평하거나 불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 변화가 되어야 한다. 그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정체성을 좀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정체성이란 무엇이냐? 넘겨주시면 체인지 메이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체인지 메이커. 한번 따라해봐 주시겠어요? 나는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안양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슈들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내 삶을 주도해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용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를 만드는데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사회의 누구라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체인지 메이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습관을 개선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즉 학교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본인들이 어떠한 무엇을 어떻게 참여하는 것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실제 행동에 이르는 것까지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서 변화를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책 한 권이 보이실 텐데 이 체인지 메이커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교과서가 출판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으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건 그만큼 공신력 있는 컨텐츠이기도 한데요. 지금 인천시에서는 체인지 메이킹이라는 이름으로 주제 중심 교육 과정에 중학교 학생들이 이 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배움을 갖기도 합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것부터 문제를 해결해보는 일련의 과정을 체인지 메이킹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안에서 배우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체인지 메이킹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면서 다양한 또 사례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다양한 움직임들,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움직임들이 활발한데요. 청소년들이 만드는 청소년들의 정책이라고 해서 교육, 환경, 인권, 노동, 기본소득과 관련하기까지 총 21가지의 정책을 담아서 특별회의라는 기구로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2020년 5월의 활동이고요. 그리고 학폭이라는 이슈도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청소년들이 정책을 건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문단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6월달 기사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가만히 있으라, 더 이상 청소년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라 꼴 잘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피켓 시위를 하는 청소년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시민사회로서 잘 작동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어줄 수 있는 나라의 이슈를 청소년들도 감시자의 역할로서 같이 관심 갖고 행동할 수 있는 신호라는 긍정적인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사실 최근부터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실 오래전부터 4.19 혁명의 수성초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 시기 이전부터 영교시 이슈, 그리고 국사교과서 이슈, 그리고 정치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개입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청소년들이 추모하는 이슈로서 목소리를 내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특성화고들의 생애 첫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생들의 권리를 선언하고자 청소년들의 다방면한 이슈에 목소리를 내어주는 움직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최근 2020년에 더불어 청소년들의 사회 그리고 정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88%나 활동을 하는데 관심을 갖고 개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들의 목소리, 최근 우리들의 움직임 같이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만 18세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얻어 영상 잘 들리시나요? 이제 청소년들도 주세요.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인권의식도 높아졌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이혜정 기자가 간추렸습니다.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등 4학년부터 고3까지 학생의 88%는 청소년도 사회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면서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92%가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권의식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든 면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96%에 달했습니다. 가정 형편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우울감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습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습니다. 우울하다는 응답도 중고생 10명 가운데 3명 수준입니다. 지난해 1388 청소년 상담에 접수된 고민은 90만 2천 건으로 2011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지만 10명 가운데 1명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청소년 사망자는 모두 2,017명입니다. 안전사고 사망자는 2010년 이후 절반으로 줄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초중고생 10명 가운데 4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은 6.5시간으로 2015년 5.7시간에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 네, 영상 잘 들리셨습니까?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PT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정치 참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셨죠? 수신호 확인해 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지금 몰입해서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 청소년의 목소리로 제안하는 정책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이 신장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자 의무로서 청소년들이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의식도 기르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잠재 역량 및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 안에 어떤 역량을 발휘해 볼 것인지 스스로 기대하면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 것인지 우리의 목소리가 어디까지 반영되고 개입될 것인지 기대하시면서 참여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청소년들의 참여 기구가 굉장히 많아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특별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부터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까지 오늘 참여하고 계시는 청소년들은 안양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로서 유스 아고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힘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더 활기가 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청소년들의 특별회의 기구에서 지난 15년 동안 52개의 정책들이 제안되어졌고 그 가운데 90% 정도가 정부 부처에서 수용하고 정책으로 추진되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죠.
보시면 주요 정책 제안 가운데 성범죄자 처벌 이슈부터 취약계층 진로체험 활성화, 그리고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지는 다양한 공모전 실시부터 역사 프로그램 발굴, 청소년증과 관련된 발굴 확대 및 활성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무상급식하고 교육 등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셨고,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수용해서 정책이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움직임,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2020년에는 새로운 10년,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들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청소년들의 주도해서 청소년 정책을 새롭게 혁신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전환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육성을 하거나 수련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면 지금은 성장과 그리고 충분히 체험하는 것으로 스스로가 능동적인 성장의 주체로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전환되어졌다는 것, 이것 또한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앞에 보시면 youth.go.kr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라도 언제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youth.go.kr에 들어가셔서 과연 청소년들은 어떤 목소리로 정책들이 제안되어지고 있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들어가셔서 활발하게 댓글들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키트 중에 아마 해나의 목소리가 담겨서 분석할 수 있는 6가지 표로 드리는 워크지가 있을 텐데 혹시 보이시나요? 워크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키트 중에 아마 여러분들께 제공되어진 A4 워크지를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6가지 표로 보이시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JTBC에서 굉장한 시청률을 보이기도 했던 드라마이기도 한데요. 드라마에서는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교육 경쟁으로 내몰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야말로 대한민국 아동들의 권리 수준이 어느 정도로 와 있는지, 아동들의 권리 침해가 그대로 드러났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장면을 좀 주목해서 아동 권리의 현 주소를 진단해 보고자 하는데요. 해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분석해 볼 수 있는 6가지 표 들어봐 주시겠어요, 혹시? 6가지 표 나는 가지고 있다. 이 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6가지 보여지는 컴퓨터 화면으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나가 어떤 아동 권리 침해를 겪고 있는지, 청소년 권리 침해를 겪고 있는지 같이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나 영상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나의 어떤 에피소드가 아동 권리, 청소년 권리 침해로서 등장하게 될 것인지 기대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영상 살펴볼게요. 학교 안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영상 보이시나요? 수신호 해주세요. 통곡물. 석규님, 영상 보이세요? 뭉쳤다. 부어서 한 입. 너 정말 열일한다. 공부하랴, 어머니 간병하랴, 거기다가 전교회장까지? 그 욕심에 뽕나무도 흔들겠다. 오 선생님, 욕심이 아니라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출마하는 거예요. 넌 뭘 하고 싶은데? 특별반 폐지요. 뭐? 아, 참 얘가 또 큰일 날 소리 하네. 우리 학교에 특별반이 어딨다고 그래? 이름만 정독반이지 사실 특별반이잖아요. 성적 백 다 갖춘 애들만 모아서 특별반 만들어 놓고 걔들한테만 스펙 몰아주는 거.
애들이 모르는 줄 아세요? 교내 경시대회 정보도 걔들한테만 미리 알려주고 상도 몰아주고 나머지 애들은 들러리인가요? 아무리 학교가 입시 공장이 돼버렸다지만 눈앞에서 대놓고 반칙하는 거 참을 수가 없어서요. 김 선생님, 얘 정말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놔두지 않으면요? 예? 출마 못하게 대놓고 반칙이라도 하란 말씀이세요? 해나야? 그만 가봐. 아니 담임이 편을 드니까 저 싸가지가 천지구분 못하고 나대는 거 아닙니까? 두둥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댓글로 한번 감정을 적어봐 주세요. 내가 해나라면. 버퍼링이 좀 심했는데 네, 이 친구가 지금 욕심이 아니라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교학생회장에 출마했어요. 하고 싶은 일이 뭐였죠? 특별반을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만 정동반이지 사실 특별반이고 성적과 백 다 갖춘 아이들만 모여서 스펙 몰아주는 거. 아이들이 모르는 줄 아세요? 교내 경시대회 정보도 걔네들한테만 미리 알려주고 상도 몰아주고 나머지 아이들은 들러린가요?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우리 안양 청소년 친구들은 이 영상 보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같이 한번 감정 상태가 어떠신지 나는 딱 이 영상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다. 댓글로 활발하게 답변 주시면 반영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또는 화가 나요. 네, 우리 현경 친구가 화가 난다고 합니다. 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감정 느끼셨나요? 답답함과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또는 뭔가 좌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기숙사 학교가 있는 학교에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유나 학생 답변해 주셔서, 재현 학생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억울함을 느끼기도 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단순한 감정 상태로만 머무르지 마시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6단계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입시에 모든 걸 투자하고 교육과정에 회의감이 드는 그런 모습, 그런 기분이 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6가지 질문에 각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고민해 보시면서 같이 댓글로 한번 소통해 보겠습니다. 1번, 누구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영상이 계속 재생되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영상을 꺼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해나의 사례로 토대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관련 있는 조항을 한번 찾아볼 건데 보이시나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가운데 바로 방금 본 그 사례가 어떤 조항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 가지 조항을 지금 침해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가운데 방금 해나 사례는 어떤 조항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근거를 찾을 수 있겠는지 타당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조항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조부터 40조까지 보여지는 조항 가운데 어떤 조항이 침해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답변해 주시는 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떤 조항이 침해되었을까? 네. 지금 권리 협약 장면을 보여주셔야 친구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40조항 가운데 네. 어떤 조항이 침해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40조항 같은 부분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에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지금 깨져서 잘 보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이 40조항 가운데 어떤 조항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협약 내용이 잘 보이지 않군요. 아쉽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빠르게 안내해 볼게요. 아동 범위, 차별
어린이를 제일 먼저 정부의 할 일, 부모의 지도, 네, 생존, 발달, 이름과 국적, 신분, 다양한 조항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께 안내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항이냐? 보시면 해나의 사례로는 차별을 하고 있는 이슈, 그리고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이슈, 스스로 뭔가 학생회장으로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이 제한되어지는 표현의 자유를 범하고 있고요. 부모의 책임 이슈, 네,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제한되어졌고요. 교육의 목적,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그런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자, 지금 화면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제 목소리만 귀 기울여서 댓글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해나와 같은 이슈들이 현상이 학교 안에서 곳곳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은 각자 뭐라고 생각하는지 채팅방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유와 원인, 왜 그러는 걸까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와 원인은 어떠한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요? 교육과정 자체가 점점점 또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을까요? 안양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이유와 원인, 명분대만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빈부로 하여금 암묵적으로 그런 차별을 수용하는 분위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평하지 못하는, 그쵸? 공정과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지 못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학교 안에서도 암묵적인 특별반이 만들어지고 그들에게만 또 어떤 스펙을 몰아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입시에만 치우쳐 있고 대입에 목숨 거는 고등학교 생활, 학교가 공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나 이런 차별이 우리도 모르게 수용되는 분위기. 권수현 친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희택 친구가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야지만 학교의 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과열되어지는 입시 경쟁에 차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이 현상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개인의 책임으로 들 수도 있고요. 구조적인 책임,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책임, 어떤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책임이 제일 클까요? 대한민국 입시에 완전히 빠져있는 학력사회 분위기 때문에 기득권층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학교의 잘못이라기보다 학력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구조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아은 친구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책임,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방금 해나의 이슈로는 또 이사장의 그런 목소리, 그리고 특별히 또 그런 차별이 묵시되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학교 선생님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대학을 중시하는 마인드, 구조적인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4번 가볼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제안, 아이디어 한번 보태어 주시겠어요? 어떤 자원을 연계해야 할까요? 이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무겁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아이디어 보태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입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정책을 제안해 볼 수 있는 목소리 무엇이 있을까요? 차근차근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교사들의 인식부터가 변화되어야 된다. 부모들의 인식부터가 변화되어야 한다. 기성세대들의 목소리가 변화되어야 하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을 해봐야 된다. 또는 개별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그 역량들이 더 발휘되어질 수 있는 자유학기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만들어졌죠. 네, 교육의 제도나 변화, 수능, 내신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다. 교사 출신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 뭐든지 공평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추상적인 내용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어주시면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뾰족하게, 샤프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교 서열화를 폐지하자. 그래서 사실 새롭게 지금 제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가운데 고교 학점제, 또 고교 학점제도 만들어지고 있죠. 교육부 장관이 교사 출신이 아닌 건 국방부 장관이 미필자인 거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의견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한 및 자원 연계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 고열 서열화를 폐지시킨다든지, 네, 더더욱이나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제공되어지고 제한되어진다라고 할 때 어려움이 분명히 만들어질 텐데 한계 지점이나 방해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들이 실행되어지는데 한계나 방해 요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부분이 한계일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제한되어질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장애나 방해 요인으로 우리를 가로막을지까지도 예측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죠. 기득권 세력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의 목소리에 충분히 공감해서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감대를 잘 형성해야 되겠죠.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으로는 이미 이득을 본 사람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육제도가 사회 깊은 곳까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드려야 되겠죠.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나 그리고 청소년 의회 그리고 유스 아고라들이 맡아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크해야 하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유스 아고라로서 어떤 역할을 도맡아 하고 싶으신지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보세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표 잘못된 사회나 불편한 점들을 바꿔나가기, 또 실행이 될 때까지 건의하기. 그렇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합니다. 또 많은 청소년들의 설문을 토대로 우리들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목소리가 이와 같은 대다수의 의견이 수렴되어졌다는 것을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의 입장에서 10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인식시켜 나가야 되는 거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진해야 합니다. 피라미드형 입시제도에 계속 의문을 품고 기득권을 지속해서 주시하면서 비판하고 변혁이 될 때까지 목소리를 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교학생회장에 입후보하고 싶은 해나는 출마를 반대하는 선생님들께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3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걸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은 해나에게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평등하게 유엔 아동 권리협약 제2조 17조를 바탕으로 차별을 안 해야 하며 유익한 정보를 얻기 하는 것에 보장해 주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목소리를 전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이 6가지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와 같은 흐름으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꿀팁 바로 빠르게 스피드하게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뭐가 보이시나요? 안양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증 홍보하고 있는 카드뉴스가 보여지시나요? 네. 자, 나는 청소년증이 있다 없다 궁금합니다. 여러분, 청소년증이 있다 없다 수신호 해주세요. 나는 있다 없다. 청소년증이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아마 없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법에서 지정한 공식적인 신분증입니다. 바로 청소년들에게 구성원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신분에는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 등본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얼마나 있는지 궁금한데요. 청소년증 여권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를 좀 기피하거나, 학생증은, 여러분 학생증 있으세요? 학생증은 교장 선생님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그 교장 선생님의 직인이 찍힌 학생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만들려면 보호자를 모시고 가야지만 등본을 우리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은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들고 다니기 번거롭게 여러 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거울 수 있죠. 자, 청소년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데, 청소년증은 개인 본인의 신청으로 누구라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앞에 보시면 문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은는이가 여전히 청소년증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학생증에 비하여 청소년증이 보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4컷 만화로 문제 상황을 스토리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한 친구가 학생 할인을 15% 받을 수 있다는 걸 기대하면서 뮤지컬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청소년증을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하시는 분이 청소년증이 뭐예요? 학생증 없나요? 학생증을 보여줘야지만 1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청소년증을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그날 청소년은 성인 요금을 내고 뮤지컬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지킴 가이드북의 이미지를 출처해서 여러분들께 문제 상황을 인식시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는 이슈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증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청소년증이 있어서 가질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문제 상황에 공감한다면 이와 같이 관점 서술문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어떤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어떤 문제 상황에 공감하시는지, 어떤 상황에 주목하고자 하시는지, 왜냐하면 Y하기 때문이다, 원인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는지.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4컷의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스케치를 좀 해주시면 각 팀에서 얼마나 공감하는지의 이슈를 바탕으로 우리의 이슈,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슈를 초점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넘겨보시면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깊고 넓게 탐구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청소년증 탄생 배경은 무엇인가요? 언제 처음 발급되었나요? 청소년증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나요? 청소년증이 사용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청소년증 사용과 관련된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요? 청소년증을 사용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자,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서 직접 답변을 하셔야지만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문제 상황을 정책 제안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에 수준이 있고, 또는 이와 같은 깊고 넓게 탐구하는 질문들을 만들어서 더 많은 데이터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정책 제안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한 내용들을 좀 안내할게요. 앞에 보시면 청소년증이 언제 처음 탄생되었냐? 2003년 10월에 처음 발급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학교 밖에 청소년들에게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서 도입되어졌는데요. 화질이 인수분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으로 표현해 준 친구. 자, 그러면 여러분 숫자. 자, 산수게임 지금 2020년이에요. 청소년증이 2003년에 처음 발급되어졌대요. 몇 년이 지났나요,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003년도에 청소년증이 탄생되어졌는데 지금 2020년에 이르렀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죠? 네, 1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충격적이죠?
학교 밖의 청소년을 인증할 수 있는 모델로서 청소년증이 만들어지기는 하였으나 사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청소년증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했더니 2004년부터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증에 관한 내용이 법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몇 살부터 9살부터 18세에 이르르기까지 청소년증을 대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받아 시군구 어디라도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팩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명시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청소년증은 누구라도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나이가 9세부터 18세까지 본인 신청으로 누구라도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걸 법으로 명시되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모두라도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 누구라도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확대가 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런데 2005년도의 기사를 한번 보시면 외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보편화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알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발급받는 사람도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도입하는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2017년 다기능으로 청소년증이 진화되어졌어요. 왜? 교통카드 그리고 선불카드로 다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발급받는 것에 한다라는 것에 2017년에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짜잔. 그런데 2020년 또 문제가 되어졌죠. 어떤 문제가 되어졌느냐. 드디어 18세 친구들, 만 18세 친구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는데, 네, 투표를 하러 가는 친구들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에 학생증만 제시되어져 있고 청소년증을 제시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제기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장 넘겨주시면 2020년 5월 학생을 이제 학생증을 없애고 그리고 청소년증으로 통일을 합시다. 라는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요. 아이러니하지만 공적 마스크와 총선 투표를 거치면서 청소년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활용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청소년증으로 통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학교 소속이 필요하다면 청소년증에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생증을 폐지하고 청소년증을 통일하는 것이야말로 청소년들의 인권 도약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화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달 또 광명에서도 한 도의원님께서 청소년증을 확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차별의 심각성을 좀 우리가 줄여주는 건 어떻겠느냐. 청소년증이 곧 국가신분증으로서 학교장이 개별 발급한 학생증과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공식력을 높이려면 더더욱이나 많이 보급하고 사용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방법이다라는 목소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이나 여성가족부에서 대한민국 청소년증들이 청소년증으로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모두 다 통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지지대를 형성하기 위해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성가족부에서도 열심히 청소년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안양시 청소년재단에서도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SNS에 활발하게 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청소년 참여 포탈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한 내용들을 저희가 찾아봤어요. 했더니 서가빈이라고 하는 우리 6학년 청소년 친구가 안양시에 있는 청소년을 대표하는 친구가 6월 달에 참여 포탈에 직접 청소년 정책 제안을 해줬더라고요. 내용은 현황 및 문제점부터 정책 제안부터 기대 효과까지 아주 논리적으로 정책을 제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들어가서 열심히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어른들이 가서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댓글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자주
청소년 참여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한 내용에 공감 댓글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꿀팁 빠르게 한번 안내할게요. 앞에 보시면 다리가 보이시나요? 네. 자, 아주 위험한 등하굣길에 다리가 보이실 거라. 자, 이 다리로 등교하고 하교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래서 그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슈로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해 보겠다, 민원을 제안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슈로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하굣길의 다리를 얼마나 위험한지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질문을 만들었어요. 일단 깊고 넓게 탐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만들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장 클릭해 주시면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다리와 길이의 폭은 얼마나 되는지, 야자 시간에는 얼마나 어두운지, 다리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었는지, 그리고 이 다리를 건너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 다리의 심각성을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일단 질문들을 만들어서 접근합니다. 화질이 밀물이 됐다가 썰물이 되기도 한데요. 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표현에 힘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직접 청소년들이 가서 이 다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현장 관찰해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 장 직접 다리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직접 다리를 측정했더니 100m 가까이 되는 92m나 되는 다리에 1.0m, 28cm 밖에 안 되는 보행자들의 어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다리라는 거를 직접 증명하기 위해서 측정해 가지고 왔습니다. 넘겨주시면 낮에 가서 직접 체험해 오기도 하고요. 사진 및 영상들을 촬영해 와서 이 다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 명이 다닐 경우 보행로가 아니라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을 캡처해 가지고 옵니다. 자, 넘겨주시면 차근차근 영상 보지 않고 사진으로만 넘길게요. 자, 넘겨주시면 저녁에 가봤어요. 뚜둥.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저녁에 가로등 하나 없는 이런 위험한 다리를 하교 이후에, 특히나 야자 이후에 다닌다고 가정해 볼게요.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래서 이 밤낚시를 하시는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해가지고도 왔습니다. 넘겨주시면 또 다양한 설문조사, 우리 전교생 학생들에게 설문을 토대로 이 다리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 다리에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전교생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공감 캠페인이라는 활동을 토대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런 다양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클릭해 주세요. 인터넷 검색부터 문헌조사, 기사 스크랩, 현장 관찰, 사진 및 영상 촬영, 이해관계자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통계자료 분석, 직접 체험, 밀착 취재 등 다양한 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가서 역지사지, 공감하는 이슈들을 현장에서 데이터를 조사해가지고 옵니다. 영상 보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료 조사를 계획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각 멘토링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정책 이슈에 어떠한 방법들로 데이터를 모으고 자료 수집을 해올지 직접 계획해보는 활동까지 저희가 이 이후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보시면 우리 여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이 다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는데, 민원을 제기하는데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충분한 근거를 들어서 첨부 파일로서 다음 장 보시면 아주 논리적으로 직접 영상을 담아가지고 오고 사진을 담아가지고 오고, 그리고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데이터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논리적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설문의 결과들을 전달하면서 다리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로서 질문을 만드는데요. 앞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른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이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교생 모두가 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육공무원들이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이 다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우선으로 개선 업무를 해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청소년들이 이런
보름달보다 더 큰 가로등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야광 테이프를 부착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넓혀서 펜스를 설치할 것인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 직접 경제개발국의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받습니다. 넘겨주시면 그 다음 장에 오케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이 되어졌으니 상반기 내에 설치해서 여러분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냅니다.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죠. 짜잔, 보시면 청소년들이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흥분하는 목소리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보름달보다 더 큰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흥분하는 목소리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넨 가로등 세워봤어? 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이 다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로등만의 문제로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청소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론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서명도 받고 해서 공론화 이슈로 만들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 다리가 좀 더 넓혀지고 펜스까지 설치되는 것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1년 동안 더 열심히 전개합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생님, 저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예산과 자원이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솔루션, 방점을 찍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는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그들이 인식시켜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약 2년 동안의 움직임으로 개선될 수 있게 되었다. 굉장한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정책 제안으로 수락되어지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시킬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이슈를 그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설문조사하고 데이터들을 타당하게 근거를 가지고 접근할 것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왜? 누군가 언젠가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그래서 먼저 나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시키고 우리의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할 것.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특강을 마치고 각 팀마다 전문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붙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광명시에도 이런 정책 공모전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안양시뿐만 아니라 안성시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정책 공모전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제안하고자 하는 이슈의 배경 설명부터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분명한 내용,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효과까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는 활동에는 정확한 문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슈 찾고 자료를 조사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문 멘토링 선생님들과 함께 각 조별로 활동해 보실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스 아고라 본격적인 시작을 팀으로 나누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특강 우리 보여주신 임세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저희 정책 특강까지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다음은 이제 여러분과 앞으로 올 한 해 함께 해주실 우리 멘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 선생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여기 앞쪽으로 한번 모실 수 있을까요? 예. 임세현 선생님께서도 같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제 멘토링 활동을 할 때 모든 별로는 그 매칭된 선생님을 뵐 수 있겠지만 이렇게 모든 멘토 선생님들을 뵙기에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련해서 선생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네. 자, 먼저 방금 정책 특강을 진행해 주셨죠. 예, 참가팀 분들 중에 챔피언 팀과 YM 저스티스 2 이 두 팀의 멘토 선생님으로 활동해 주실 임세은 멘토 선생님이십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은 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은 유뚜와 새로운 안양 준비회 두 팀의 멘토링을 담당해 주실 선생님이시죠. 양원모 멘토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고스와 아무거나 두 팀의 멘토링을 담당해 주실 함선미 멘토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싱클레어와 데미안 온파로스 두 팀의 멘토링을 담당해 주실 멘토님이십니다. 이하나 멘토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파란 만장과 마켓 뉴스 두 팀을 담당해 주실 최미나 멘토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늘품과 숭구리 당당, 아브락사스 세 팀의 멘토링을 담당해 주실 권보영 멘토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분의 멘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 한번 드릴까요? 예, 이제 멘토 선생님과 1대1로 인사 나누는 거는 분야별 멘토링 시간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 멘토링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이번 워크숍의 마지막 순서인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멘토링 활동에 대한 좀 안내를 잠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진행되는 멘토링을 비롯한 저희 차후 이제 멘토링 활동은 모두 지금처럼 줌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총 13개 팀을 팀별로 이제 제안해 주신 정책 분야에 따라서 저희가 모둠을 구성하였는데요. 모둠 구성 현황을 화면에 좀 공유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둠 구성 현황 공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과 같이 6개 모둠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모둠별로 담당 멘토 선생님과 대학생, 지도자 선생님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멘토 선생님들께 지금 멘토링에 사용하실 줌 아이디를 저희가 하나씩 드렸는데 오늘 진행될 멘토링은 모둠만의 2개에서 이제 3개 팀이 함께 모둠별로 진행을 하겠지만 오늘 이후부터 최종 원서를 제출하기 전까지의 이제 멘토링은 분야별로 구성된 이 모둠이 아니라 팀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둠만의 팀은 여러 개 있는데 모둠당 줌 아이디는 1개이기 때문에 팀별로 멘토링 일정을 잡을 때 그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멘토링 일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앞에 있을 멘토링 그 주소를 URL을 문자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자가 다 보내졌을까요? 참가자분들한테? 아직 안 할까요?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요. 각자 분야별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줌 회의방 URL을 문자로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팀과 YM 저스티스 2, 이 두 팀은 임세현 선생님이랑 지금 이 방에서 그대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 챔피언팀과 YM 저스티스 2, 이 두 팀은 이 방에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팀 분들은 URL을 받으신 다음에 그 방으로 입장을 해주셔서 멘토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단체 사진을 한번 찍고 싶어요. 친구들 혹시 비디오 한 번씩만 켜줄 수 있어요? 친구들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아직 안 켜주신 분들이 있는데 공유하면 종료해 주시고요. 친구들 얼굴을 좀 보고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친구들 많이 켜주셨네요. 화면에 좀 잘 나오나요? 아이들 모습이? 우리 줌으로라도 이렇게 만나서 단체 사진을 찍고 싶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친구들. 자, 우리 다 준비되셨나요?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 한번 해볼까요? 머리 위로 하트. 자, 이렇게 하트 보이시나요, 친구들? 마이크 안 되면 소리 안 들리나? 자, 머리 위로 하트 한번 해볼게요. 하트 한번. 자, 하나, 둘, 셋, 하트. 아주 감사합니다, 친구들. 빨리 보고 싶어요,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정말 빨리 보고 싶네요, 친구들. 만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별로 멘토링을 진행할 건데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안내드리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 안양시 감사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청소년 여러분들의 청렴 윤리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준비한 영상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바로 틀어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영상이 종료되면은 바로 문자에 나와 있는 URL을 통해서 모든별 멘토링 활동을 방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영상을 틀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들. 고생하셨습니다. 멘토링 때 봬요. 안녕. 자, 청년 영상 틀어주세요.